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희 톡톡수다 김정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북한에서는 불법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합법, 또 그리고 아무나 꼭 부러워하는 건물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영씨, 북한에 설마 건물주가 있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건물주가 없습니다. 네, 북한의 모든 건물과 땅 그리고 집들은 다 국가 소유니까요.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95년도 이전에는요, 국가에서 개인 살림집을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삼촌이 인민위원회 배송가에서 가장을 하셨는데, 나름 그래도 담배도 뭐 술도 쏠쏠하게 이제 뇌물로 받으시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북한에서 살던 지영이가 대한민국에 딱 오니까요, 이제 건물주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세, 임대료, 뭐 권리금 이런 것도 하나도 몰랐죠. 그래서 하나원에서 저희가 집을 이제 하나씩 받고 나오잖아요. 그때 저는 그 집을 이제 국가에서 그냥 무료로 저에게 주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임대 보증금이 있고 내 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월세를 내고 이제 관리비를 낼 때도 이게 국가에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식당에서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월세를 내야 되고 또 관리비를 내야 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를 어디다 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게 건물주에게 월세를 입금했냐 이렇게 사모님이랑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건물주가 개인이 이런 걸 가진다고 이런 생각을 해서 살짝 여쭤봤더니, 대한민국은 글쎄 여러분,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월에 한 번씩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시는 그 건물주가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건물을 한 사람이 2개를 가지고 있던 3개를 가지고 있던 이게 불법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 북한에서도 여러분 자기 집을 사고 팔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기존의 고난의 행군 전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았을 때까지는 집을 국가에서 공급을 하고, 또 국가에서 직업이 옮겨지면 그 곳에 가서 또 집을 배정받고 살던 집은 국가에 반납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95년도부터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집을 이제 처음에는 쌀을 받고 작은 집으로 옮겨가고, 또 뭐 땔감을 받고 작은 집으로 옮겨가고 이러다가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어느 때부턴가는 집이 가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북한에서 전역에 평양시 같이 이제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그냥 사적으로는 다 흔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1인이 집 2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부나 갑부들은요, 내 집이 있으면 아들 이름으로, 또 딸 이름으로, 조카 이름으로 입사증이라고 하는 주택관리 허가증을 발급을 하는 것 외에 이제 개인 이름으로, 예를 들어 김정희 이름으로 집 3채를 등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이제 법에 걸려들었다면 그 집을 다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 바쳐야, 공짜로 그냥 그 돈을 다 떼우는 거죠. 근데 그게 북한의 시스템이라, 북한에서는 정말 자기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집을 하나 더 가지려고 하면 동생 이름으로 하던가 아니면 먼 친척 이름으로 해서 몰래 그 이름으로 사고 팔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에는 하나도 모르니까 건물에 여러분 임대를 한다고 이제 여러 가지 광고도 써 있고, 또 요게는 헤어사업, 요쪽에는 네일 아트 사업, 그 위에는 식당, 음식점, 스터디 카페, 건물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조잡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방을 이렇게 작게 따닥따닥 이렇게 붙여놨지 했는데, 여러분, 건물주, 개인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제가 단방에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건물이 돈인데 이 회사 저 회사 막 많이 넣어서 월세를 따박따박 많이 받으면 건물주도 좋겠죠. 그리고 또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여유롭고
개 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월 임대료가 많아지니까 어떡하나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임대료를 낮추려는 그런 서로의 그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북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평양시도 건물 하나, 저희 식당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 2동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없이 텅텅 비어 있어도 그건 맨날 그렇게 널고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배인이, 그러니까 총사장이죠. 총사장이 몇 칸씩 몰래 저희에게 이제 임대를 허가한 거죠. 임대를 해서 대한민국처럼 규정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법적으로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너 우리 직원 해라. 우리 직원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본트라고 하죠. 노력 인원을 5명을 허용해 줄게. 네가 마음 드는 사람 5명을 우리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너 한 달에 얼만큼씩 나한테 예물을 바쳐라. 이런 경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북한에는 이렇게 불법이기 때문에 건물에 빈 공간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게 또 걸려들면 간부가 또 자리를 내놔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월세를 줄 수도 없고 아무나 장사를 끌어들일 수도 없는 시스템이었구나. 정말 못 살 짓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건물주를 너무 부러워했고요. 대한민국의 그 건물마다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북한에서 와서 정말로 진정한 건물의 주인, 진정한 내 것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돈을 쓰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됐지 처음에는 정말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까 이런 꿈을 안고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것도 정말 이제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통일이 되면 나도 북한에 가서 건물 하나 사야 되나 아니면 산을 하나 사야 되나 막 이런 꿈도 자주 꾸곤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항상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누구나 부러워하는 건물주를 제가 보면서 건물주라는 그 이름, 북한에서는 사실 건물주라는 단어를 제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들어봤던 이 건물주라는 단어를 새기면서 저녁에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살던 땅, 북한에서는 도대체 누가 건물의 주인이고 누가 땅의 주인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김부자였죠. 그래서 이제 김부자에게 잘 보이면 건물을 가지고 장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김부자 말을 안 들으면 또 어느 순간 장사했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빼앗기고 정말 건물주와 이제 독재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독재자는 자기네 땅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국민들을 굶겨 죽여도 아무런 책임도 안 느꼈고요. 또 독재자는 자기 땅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농작물의 60%를 이제 빼앗아 갔고, 독재자는 자기 땅이란 이유로 구역을 만들어 놓고 또 죄 없는 사람들을 평생 가두어두고, 독재자의 말을 잘 안 들었다는 이유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또 자기 기분이 좋다고 해서 집 한 채씩 나누어 주고, 또 기분이 좋다고 해서 건물 하나씩 척척 나누어 주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건물을 받고 언젠가는 불안하게 그 건물을 다시 떼우거나, 건물만 떼우는 게 아니라 평생 쌓아두었던 명예와 부와 자기의 모든 양심을 다 깡그리 바쳐서 다시 인간 이하의 멸시를 받아야 하는 북한 땅에서 살던 그때 기억을 해보니까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건물주란 단어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여러분 사실 지영이도 여러분 저 언제쯤에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돈 엄청 벌어서요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나중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땅을 사서 제가 펜션도 짓고요, 이제 관광지도 만들어서 돈을 억수로 벌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걸려들지 않고, 지영씨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영씨 그런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나 김부자처럼 좀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다, 아니면 김부자처럼 나도 저런 건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뭐 어쩌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저는 아마 탈북을 하지도 못했을 거고 거기서 살아남지 못했겠죠. 여러분,
북한에서 쓰는 모든 부와 권력, 네, 그것은 그 사람들 것이 아닙니다. 늘 바늘 방석에 앉아서 즐기는 행복, 네, 바늘 방석에 앉아서 누리는 권력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말 내가 벌은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벌은 돈을 통장에 차곡차곡 넣는 것이 죄가 안 되는, 예,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부러워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이곳 대한민국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30년 넘게 처음 들어본 단어 건물주, 네, 건물주가 되고 싶은 욕망도 많이 가졌던 그 건물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언제 우리 북한 주민들도요, 여러분, 건물주가 되고 싶다. 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사겠다. 부동산을 사겠다. 네, 이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고요. 또 북한에서 노력해서 얻은 부가 당당한 그 사람의 몫으로, 또 그 사람이 그 부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부를 소중하게 지키고 당당하게 투자할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김정희 톡톡 수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김정희의 톡톡 수다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덤으로 늘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